배우자가 이런 얘기할 때 진짜 너무 싫었다. 부사를 해보면 배우자들이 듣기 힘들어하는 또 가장 고통스러웠다 하는 말들이 있는데 아내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왜 장모님 같이 말해? 또 한 가지는 야, 너 집에서 놀면서 뭐 하냐? 남자분들은 조금 다릅니다. 남자들은 네가 그러면 그렇지. 어머나. 야, 말을 말자. 이거 굉장히 무시하는 얘기예요. 그 존재를 순간에 날려버린 이야기거든요. 사실은 싸우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.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말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이다 싶을 때는 입을 열어서 자기 입에 주먹을 집어 넣으셔야 돼요. 입을 틀어 막아야 돼요.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고 토하듯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꼭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약간 조망하는 능력을 갖는 게 필요해요. 왜 조망을 해야 되냐? 조망을 해서 시간을 두고 어떤 말이 불편했나 생각해 보게 돼요. 또 내 파트너는 내가 했던 말 중에 어떤 말이 불편했었을까? 이런 생각도 꼭 해봐야 되겠죠. 우린 꼭 내가 상처받은 것만 기억나니까. 그리고 이 사람의 최악인 지금의 순간도 있지만 이 사람의 기여점도 있어요. 이 사람이 잘했던 지점도 있고 못난이 지점도 있고 이런 평균값을 쭉 내봤더니 이 사람의 평균값이 나쁘지 않아. 그러면 이 사람하고는 살만한 거예요.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어떤 상황이 닥쳤다? 그럼 이 지점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의 평균값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대신 그 평균값을 낼 땐 여러분의 평균값은 어떤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. 나라는 사람이 잘했던 건 뭐고 나라는 사람이 최악인 지점인 어떤 걸까? 이렇게 생각을 해보잖아요. 훨씬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진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내 배우자에 대해서도 좋은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. 평균값을 꼭 기억하실 것. 무엇보다 이제 여러분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이제 20대, 30대의 결혼이 지금 현재 조금 나이가 먹은 40대, 50대, 60대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. 2030이 가지고 있는 이 다툼과 또 이혼의 트렌드는 조금 달라요. 제가 이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사례도 이제 저희가 상담했던 사례고 실제 이 사례도 얘기를 해야 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받은 사례입니다. 이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 부부가 30대인데 일단 이 집은 집안일 가사 분담이 정확해요. 정확해서 남편이 설거지를 하죠. 그럼 아내는 이 설거지에서 벌레가 나도 안 치워요. 그리고 아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로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거기서 꽃이 피고 날파리가 그 집안을 가득 채워도 전혀 치우지 않아요.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. 예, 예. 그래도 서로 괜찮대요. 왜냐? 서로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면 되니까. 이게 지금 요즘 2030이라서 전 이해는 돼요. 근데 이 집은 뭐 때문에 싸웠냐면 여러분 수저 씻으면 어떻게 놓으세요? 수저? 그냥 뭐 이렇게 꽂아놓죠. 남편이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설거지를 씻어가지고 이 숟가락이 머리가 있고 꼭지가 있잖아요. 이 꼭지가 밑으로 가도록 이 수저가 위로 가도록 한 거예요. 네, 그래야죠. 근데 아내가 와서 그런 거예요. 이걸 왜 위로 올려? 밑으로 놔야지. 그럼 밑에는 더러운 게 보이잖아요. 그렇게 생각했죠. 그랬더니 아내가 그런 거야. 우리 집은 이렇게 해. 근데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니네 집은 그렇게 배웠니? 내가 그럼 니네 집 갔을 때마다 그렇게 비위생적인 숟가락으로 밥을 먹은 거야? 거기까지 가는 흔들지 말아야죠. 근데 부부라는 게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결국은 각자 살아요. 이렇게 요즘 2030들이 굉장히 공정에 민감하죠. 그래서 네가 이리면 나도 이리여야 돼. 내가 이리면 너도 이리여야 돼. 그래서 이 범위, 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이건 불공평한 거야. 어디 그뿐입니까? 월급에 있어서도 똑같이 돈 써야 돼요. 똑같이. 그래서 제가 만난 부부 중에는 남편이 한 달에 700을 벌어요. 엄청나게 버는 거죠. 아내는 한 달에 250을 벌어요. 그런데 외식을 나가잖아요. 각자 돈을 내야 돼. 근데 남편이 굉장히 비싼 아주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빌딩에 있는 그 식당 있잖아요. 거기를 이제 가자 그런 거예요. 그랬더니 아내는 거기를 이제 가면 너무 비싼 거예요. 그래서 못 가는 거야.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남편이 혼자 갔어요. 이게 너무 웃긴 일들이 이제 그 윗세대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.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? 너무 이렇게 뭐 극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 세대의 핵심은 뭐냐면 침범하지 말고 약속한 거 지켜야 되고 미리 예약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해서 n분의 1이어야 된다는 거. 이게 윗세대로서는 납득할 수 없지만 이게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일련의 세대의 색깔이고 세대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에 들어가는 거예요. 이런 모든 것들이 다
다 결혼 생활 속에 녹아 있어요. 이 가사 분담 같은 것도 다 n분의 1입니다. 그래가지고 일명 어떻게 분담을 하냐? 엑셀로 분담을 해요. 엑셀이 지금 이런 식으로 조건이 되는 겁니다. 보세요. 세탁기, 건조기 있는데 보세요. 밥 만들기, 먹이기, 반찬 정리, 식탁 정리 따로 있고 애들 샤워 보세요. 화장실 데려가는 사람 따로 있고 샤워시키는 사람 따로 있고 굉장히 디테일이 강하죠. 이런 식으로 하죠. 결국 이혼해요. 아, 그게 엑셀이온이구나. 아, 들어봤어요. 누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? 아, 저 얘기를 듣는데 너무 남 일 같지가 않아가지고. 엑셀 하세요? 엑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저희들만의 가사 룰이 있고 네네. 만약에 제가 빨래를 돌리면 남편이 건조기 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결혼식은 내가 준비할게. 신혼여행은 너가 준비해. 이렇게 나눴거든요. 그래서 듣다 보니까 너무 남 얘기 같지 않아서 좀 여기가 너무 불편한데요. 저도 지금 갑자기 불편해졌는데 사실 우리 세대들도 그런 문제로 많이 싸워봤잖아요. 근데 혹시 결론에 도달하신 분 계세요? 이 싸움의 끝을 가본 사람은 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. 그 싸움의 끝은 제 앞으로 오는 거예요. 그런데 사실 그 해결의 원인은 뭐가 있냐면 서로에 대해서 배려가 부족한 겁니다.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도 있죠. 그리고 나에게 없는 그 부분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건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보완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? 이렇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규칙이 필요하거든요. 단추 기억하셔야 돼요. 단추. 인간에겐 다 버튼이 있어. 특별히 부부에겐 두 가지 버튼이 있어요. 하나, 발작 버튼. 발작 버튼. 그거 누르면 안 됩니다. 또 하나 안심 버튼. 우리가 결혼하잖아요. 그러면 누구나 다 발작 버튼이 있지만 처음엔 모르고 눌러요. 모르고 막 누르고 고통스러워하죠. 나중엔 알고 누른다. 근데 우리가 서로의 발작 버튼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부들이 많아요. 의외로 굉장히 모릅니다. 굉장히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셔야 됩니다. 여보, 나는 이런 말이 힘들어. 이런 말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. 그러면 자기는 어떤 말이 어떤 행동이 힘들어? 라고 또 물어봐야 되겠죠. 나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그 사람에게도 물어봐야 돼요. 그런데 얘기할 때 보면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싫어하는 행동 좀 하지 마.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이런 얘기는 제대로 된 제안을 한 게 아니에요. 모든 말, 행동은 당장 이 그림이 눈에 떠오르는 것처럼 해야 그 사람이 이걸 어떻게 변화시킬지도 알고 그 행동이 변화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.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아시겠죠? 또 한 가지 회복 버튼, 일명 안심 버튼은 훨씬 더 중요해요. 왜냐, 우리가 싸운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갈지가 얼마나 중요해요. 그래서 이를테면 저희 남편은 저를 어떻게 풀어주는지 너무 잘 알아요. 갑자기 막 요리를 시작해. 아니면 저를 막 식당으로 데려가요. 그래서 막 먹으라 그래요.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? 나 이거 지금 입맛 없어. 나 지금 내가 이거 먹을 기분 아니야. 그럼 저희 남편이 우순 씨 먹어봐. 먹잖아? 괜찮다. 저는 제 남편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정말 존경합니다. 저희 남편이 뭐 인물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수용력이 좋은 사람이라 저는 무슨 일 있으면 제가 남편한테 가요. 가면 남편이 물어보지도 않아요. 그냥 가만히 있다가 괜찮아 이렇게 안아주고. 너무 따뜻하다. 안아주면 어떻게 해요? 네. 저희 남편 정말 귀엽고요. 너무 웃긴 사람이에요.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제 눈에 깜찍입니다. 내 여자한테만 네, 잘해주는군요. 네. 근데 저희 남편은 원래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에요. 근데 화를 안 내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지 잘 몰라요. 그런 경우라도 전 물어보죠. 자기야, 당신이 화났을 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? 그랬더니 자기를 그냥 좀 놔두래요. 그러면 언제까지 놔두면 될까? 그랬더니 하루나 이틀이면 된대요. 그러면 화가 풀렸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? 밥 먹자 그러면 풀린 거래요. 우리에게 이런 발작 버튼도 있고 우리 안심 버튼이 있는데 이건 역시 알려주고 그다음에 물어보자. 자,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40대는 어떤 나이이기도 하는가?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이이기도 합니다. 와, 40대가. 그래서 2023년 통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는 40대 후반이 제일 많더라. 여자는 40대 초반이 제일 많더라. 자, 그러면 이혼은 왜 할까요?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
행복하려고 이혼한대요. 아, 그럴 수 있겠다. 내가 이혼하면 좀 그래도 숨이 쉬어질 것 같아. 지금처럼 최악이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래. 이런 얘기들 네, 하니까요. 맞아요. 40대가 정말 이혼을 하는 이유를 가만 생각해 보면 성격도 있고 뭐 세상에 5만 가지 우리가 이혼할 사유는 널리고 널렸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역시 돈입니다. 두 번째 자식 문제가 있습니다. 40대가 되면 또 자식 교육 문제가 굉장히 큰데 항상 부딪히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훈계에 대해서 좀 분육에 대해서. 저는 이제 잘못된 행동이 보이거나 남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저는 이제 혼내는데 이제 저희 아내는 혼내는 것보다 칭찬이 훨씬 더 아이한테 효과가 커라고 이제 말로 타이르는 방법을 막 유도를 하는데 네네.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은 이제 너무 답답하고 막 보고 있으면은 막 우라통이 터지고. 그렇죠. 저는 되게 어린데 영어를 시켜야 되고 뭐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. 왜냐면 네네. 주변에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해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네네. 저희 남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이의 인생을 부모가 결정해주지 말자.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남편의 의견에 많이 따르는 편인데 그것만은 제가 못 따르겠는 거예요. 왜냐면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. 이게 집집마다 다 똑같은 얘기 생각이 드실 거예요. 그런데 부부가 서로 교육관이 다 안 맞아요. 무게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또 종류도 다를 수 있겠지만 부부가 서로 안 맞아도 최대한 합의해 가고 협의해 가는 거예요. 항상 그렇습니다. 다 맞지 않는데 어떤 집이 있었냐면 이 엄마가 정말 고학력자예요. 해외에서 학위를 하고 왔어요. 근데 이 아빠도 고학력자예요.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서로 외국에서 만나가 들어왔어요. 이 아빠는 자유주의자예요. 엄마는 교육주의자고. 그래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정을 빡빡하게 해가지고 학원 쫙 돌리고 집에 딱 돌아오면 과외 선생님이 그 뒤로 3명이 더 와요. 심지어 아이가 새벽 1시 반까지 과외를 합니다. 진짜 너무 힘들겠다.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. 두 분이 다 시간 강사를 하는데 돈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내가지고 아내는 계속 교육을 밀어붙이는 거고요. 근데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 이렇게 해봐야 그러니 아이에게도 숨 쉴 구멍을 줘야 된다. 그런데 아내는 도무지 듣지 않잖아요. 남편은 결국 논의 전혀 하지 않고 학원 다 끊고요. 과외 선생도 한 명도 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. 그런데 아내가 알게 된 거 아니에요. 왜 안 오십니까? 너는 왜 학원 안 가니? 아빠가 끊었어. 선생님, 아버님께서 오지 말라고 하시던데요? 그러니 어떻게? 이 아이들의 모든 미래, 또 모든 계획을 내 남편이 다 망쳤다고 생각을 한 거죠. 이 아내가 완전 폭주한 거죠. 어떻게 했는가? 결국은 남편에게 올라타가지고 남편 목을 졸랐어요.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이 아내가 알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같이 상담을 받고 이제 강남에 있었는데 이제 다른 쪽으로 이사를 하고 그다음에 아이 학원 관련된 것들도 정리를 좀 하고 지금은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요. 결국은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정도껏 해야 된다. 어쩌면 그게 아이들의 미래가 아니라 욕망이 될 수 있다는 것. 무엇보다 기억하셔야 될 게 이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쓸데없는 거 끌고 들어와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. 그래서 당신이 학교를 거기밖에 못 나온 거야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진짜 최악이다. 그런 거 있죠. 당신 쪽이 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얘기. 그건 사실 우리 아이와 관련된 논외의 이야기예요. 그죠? 경계를 잘 설정할 것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된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자녀 문제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. 또 40대에 또 넘치디 또 넘칠 만큼 많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제 외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. 왜 기대돼요? 네. 남의 집 이야기. 이런 외도가 발생한다고 한다 할 때 사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몸의 외도이기는 해요. 왜냐하면 부부라는 건 어떤 사람들입니까? 서로 너와 내가 법적으로 서로 합의된 부부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또 다른 경험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런데 상대방이 또 다른 사람과 어떤 특정한 관계를 맺었다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일종의 오염감을 느껴요. 이 사람이 나와의 순전한 관계를 더럽혀서 그 사람과 함께 내가 또 다른 관계를 맺어간다는 게 내가 오염된다는 느낌. 그래서 불결하다. 이런 불결감이 상대방과의 감정도 벌어지게 합니다. 그런데 이것 말고 우리가 또 많이 들었던 정서적 외도가 있죠. 정서적 외도도 놀라울 정도로 몸의 간격을 벌려놓습니다.
왜냐하면 상상의 단추를 눌러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정서적 외도를 넘어서 몸의 외도까지 했을 것이다라고 암묵적으로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사실 정서적 외도는 더 상상하게 만들고 상상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악화된 관계 우리를 완전히 극으로 치닫게 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뭐라고 부르는가? 지옥이다. 이런 지속적인 외도를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태웁니다. 태우는 행위예요. 생각해 보세요. 이 한 번의 외도라고 하는 건 단기에 어쩌다가 넘어지듯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. 그건 세월을 두고 일어난 사건이에요. 들어간 시간이 있고 노력이 있고 공이 있고요. 그리고 몰래 어떤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그 거짓말의 숫자들이 있단 말이에요. 쉽게 용서하시면 안 돼요. 저는 웬만하면 이혼을 권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그 모든 와중에도 저는 이혼을 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지속적인 폭력이 있는 경우예요. 이 폭력이라는 건 말입니다. 반드시 가속도가 붙어요. 내가 처음에 한번 툭 치는 건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맛보기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간을 보는 거죠. 내가 이를 이렇게 다뤘을 때 쉽게 넘어가고 오케이를 해? 다음번은 어떻게 조금 더 강도를 높여보겠죠. 그 다음에는 어떻게 미는 것을 넘어서 뺨을 한번 때려보겠죠. 그 뺨을 때린 다음엔 또 다른 주먹이 나가겠죠. 쉬운 용서는 곧 이어 또 다른 폭력을 바로 빠른 속도로 불러오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용서를 뭐라 그러냐? 값싼 용서라고 부르는 거예요. 값싼 용서. 이 값싼 용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값싼 은혜를 베푸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. 함부로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. 지속적인 폭력이 나타난다. 이건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. 범죄자하고 사는 거잖아요. 그 피해자 몸의 상처는 이 심장뿐만 아니라 심정에도 멍을 내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잊지 마시고 지속적인 폭력이 이어진다. 이건 반드시 꼭 상담은 받으시되 이혼도 고려하셔라. 두 번째가 중독입니다. 중독은 정말 답이 없어요. 중독은 그게 알코올이 됐건 아니면 그게 마약이 됐건 아니면 그게 어떤 종류가 되든지 간에 잊지 마시고 무조건 치료받아야 되고요. 하나 더 나아가서 이 중독을 앓고 있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보면 그분들을 계속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 가족들이. 중독을 서포트해요? 그럼요. 서포트한다는 건 뭐냐면 이걸 옆에서 누군가는 계속 돈을 벌어다 주고 생활을 유지하고 그 술을 사다 주고 그렇게 이 삶을 지탱하도록 그 시스템이 돼주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. 세상 천사들이에요.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? 공동의존자라고 불러요. 공동의존자라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도 의존자가 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.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에 의존이 되는 것이지만 공동의존자는 이 사람에게 의존되는 겁니다. 중독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? 뇌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아니겠어요? 누군가 엄청난 그 중독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는 그 모든 순간 나는 완벽히 사라지는 거거든요.